음악가우들 즐기는 가이드 쌤튜브 우승현입니다.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야 저거 찍으러 갔구나 이 감이 오시죠? 매지코 M9 다시 들어보러 왔습니다. M9은 사실 한 편의 모든 얘기를 다 하기도 주변이 짧기도 하고 아마 그대로 이 제품 얘기만 쭉 설명해도 한 1시간 정도 분량이 나올 거예요. 이 편집본 기준으로. 지난번에 했을 때가 당연히 작년이었는데 시간상으로도 한 최소 6개월 이상, 한 1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M9이 소리가 그때랑 지금하고 좀이 아니라 많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이렇게 쉽게 접하기도 어려운 제품이기도 하지만 소리 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 이 MXO라고 설명 여러 번 드리기도 하고 좀 이따 또 부연 설명을 드리겠지만 크로스오버를 외장형으로 액티브형, 그러니까 전원을 따로 넣는 액티브형으로 외장형 크로스오버를 둔 독특한 설정이 있어서 대형기들은 종종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게 안정화되는데 혹은 반대로 말하면 그게 제대로 소리를 낼 때까지는 소리가 조금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아는 M9에 원래 이렇게 나야 된다는 소리가 이렇게 나야 되는구나. 근데 그건 꼭 오디오 파일이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음악을 들어오신 분들이 들으면 뭔가 좀 대단한 소리가 나온다, 어디가 좀 이상한 구석이 있지 않은 채로 대단한 소리가 나온다,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M9을 좀 전격적으로 좀 다시 시청하고 같이 좀 들어보려 왔고요. 일단 이 제품은 아시겠지만 매지코의 플래그십입니다. 최상위 제품이고 이게 이 제품을 구조를 일일이 다 열거 하진 않겠지만 지난번 촬영 영상을 좀 참고하시고요.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간략히 말하면 이 제품은 이렇게 보이는 대로 크게 3개 바디로 되어 있죠. 상하를 대칭으로 만들지 않고 위쪽에 미드레인지, 정확히 말하면 미드 베이스를 2개 11인치짜리,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15인치짜리 우퍼를 아래쪽에 이렇게 정확히 말하면 중간에 트위터를 두고 미드레인지를 위쪽 아래쪽에 우퍼를 둔 이런 구조를 하고 있다. 크게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디도 아예 다 나눠져 있어요. 체인버가. 그래서 위쪽에 미드레인지 11인치 미드레인지 2개 있는 체인버, 가운데가 이제 정확히 미드레인지 6인짜리 미드레인지와 1.1인짜리 트위터가 있는 이런 가운데 바디 체인버, 그 다음에 아래쪽에 15인치 우퍼가 2개 있는 맨 아래쪽 체인버, 이렇게 3개 구조로 되어 있는 3개 체인버로 되어 있는 그걸 이렇게 쌓아서 만든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이 특별한 거는 일단 매지코 내에서도 그렇지만 소재, 구조, 사운드, 또 이렇게 좀 더 전문 용어를 쓰자면 브레이싱, 안에 소리를 내기 위한 안쪽에 캐비넷 내에 갖춘 구조물, 그 다음에 바깥에서 이제 지금 액티브 크로스오버 말씀드렸지만 그런 바깥쪽에서 크로스오버 자체도 액티브로 앰프랑 교신을 해서 설정을 하게 만든 좀 더 정확한 소리를, 이 총 6개 유닛을 드라이브하는 좀 더 정확한 소리를 대역별로 나눠주는 정확한 소리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설계들이 투철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90년대 후반 회사죠. 매지코, 현재 미국을 대표하는 하이엔드 3대 브랜드를 하면 이제 매지코가 꼭 들어가죠. 그렇게 설립이 돼서 시리즈가 이제 지금은 사라졌지만 이제 2008년쯤인가 오면은 V 시리즈라고 있었죠. 이제 나무로 만든, 나무를 캐비넷으로 제작했던 그런 제품. 그 다음에 이제 2015년에 오면 이제 M 시리즈가 등장하죠. 드디어 이제 이 라인업의 대표 주자가 되는, 그게 현재 매지코를 상징하는, 매지코의 기술을 상징하는 라인업이기도 하지만 신소재, 어떤 소재로 소리를 원음에 가깝게 만드는 그런 기술의 최고 자리에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M 시리즈를 만들고서 이제 그거를 아래쪽에 이제 트리클 다운을 여러 가지로 모양을 좀 바꾸고 조금 축약을 해서 만든 게 이제 A 시리즈,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S 시리즈, 이런 라인업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M은 아시겠지만 밑에 2369죠. M2, 3, 6, 9 이렇게 4개 제품이 있는 그런 제품의 최상위 제품이고 전체 매지코의 최상위 제품입니다.
이 설립자인 아론 울프가 이 제품을 만들고 나서 본인의 어떤 만족스러웠겠죠. 그래서 뒤쪽에다 이만하게 그 황동 코팅한 이 저기다 패널에다 자기 사인을 넣고 시리얼 번호와 함께 그런 게 뒤쪽에 보면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M9의 소리, 이 소리를 듣는다는 것도 잠깐은 미리 알려드리고 음악을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M9이라는 스피커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는 광대역, 굉장히 낮은 음부터 높은 음까지 거의 우리가 볼 수 있는,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스피커의 최대 한도를 재생하는 그런 광대역 스피커이기도 하지만, 음이 최대 음으로 그 광대역 내에서 높은 음부터 낮은 음까지가 최대 음으로 진폭을 해도 왜곡이 없고 굉장히 정확한 소리를 내게 만든, 그래서 가격이 10억이 넘는 거예요. 그렇게 재생을 하게 만든, 큰 소리를 내도 또렷하게 들리는 그런 구조물, 거기서 나오는 소리를 듣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악으로 들릴 수 있는 큰 소리와 작은 소리, 그런 게 아주 왜곡 없이 원래 녹음한 그대로 듣기 위한 그런 스피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도 그래서 뭐 만만치 않습니다. 이 스피커를 드라이브하기 위한 시스템도 거의 그 가격대가 스피커 가격에 육박하는데, 일단 파워 앰프가 전부 CH 프리시전의 풀 라인업인데, 파워 앰프가 M10 모노블록 파워 서플라이까지 있는 총 좌우 2개씩 총 4개 바디로 되어 있는 M10, 그 다음에 프리앰프 L10, 그 다음에 스트리머가 SC1,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 X1,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시청을 하겠습니다. 음악 듣고 또 이 제품 살펴보도록 하시죠.
So this is who I am, and this is all I know. And I must choose to live for all that I can give, the spark that makes the power grow. And I will stand for my dream if I can, symbol of my faith in who I am. But you are my only, and I must follow on the road that lies ahead. Now won't let my heart control my head. But you are my only. We don't say goodbye. We don't say goodbye. And I know what I've got to be. Immortality. I make my journey through eternity. I'll keep the memory of you and me inside. Fulfill your destiny. 네, 이게 이 방이 이게 지금 AV 플라자에서 제일 안쪽 방, 제일 비싼 기기가 있는 방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방에 세팅이 되어 있는데 어쿠스틱이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0평 남짓 되는 방인데, 사실은 M9을 풀로 제대로 들으려면 뒷길이가 조금 더 뒤로 가는 게 좋긴 합니다만, 여기서 이 대한민국에서 이거를 들을 만한 공간들이 일단 많지 않다는 것도 M9이라는 스피커의 그 규모를 좀 대략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 방에서 들은 그 상황을 그대로 저희가 녹음에 최대한 담으려고 녹음을 해드렸고, 대략 느껴지시죠? 제가 좀 아까 말한 이 스피커 M9이라는 스피커는 광대역과 그 정확한 다이나믹, 무조건 큰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소리가 일그러지지 않게 원래 음원에 있는 만큼의 그만큼 소리를 정확하게 들릴 수 있는 만큼 작지 않고 크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드라이브를 해내는 그런 스피커의 상황을 지금 녹음으로 들어보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스피커는 뭐 복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자면 전부 세로 업계 최초, 스피커 최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피커 자체가 소위 탄소, 소위 카본의 어떤 집합물 이렇게 보셔도 돼요. 카본 기술을 스피커에 접합시킨 최대한, 뭐 윌슨 베네시 같은 스피커가 있긴 합니다만, 윌슨 베네시하고는 조금 이제 저희 그 성향 자체나 이런 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제품이고, 영국을 대표하는 카본이라고 한다면 이쪽은 미국을 대표하는 좀 더 다이나믹하고 드라마틱한 그런 사운드, 이런 걸 지향하는 스피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디와 이 콘, 특히 저 트위터를 제외한 나머지 미드레인지, 미드베이스 2개, 우퍼 2개가 다 바디를 포함해서 전부 탄소 나노테크, 그러니까 8세대, 이제 자사에서는 8세대 탄소 접합물, 탄세대 그 성형물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소재로만 만든 게 아니라 그 소재를 스피커에 맞게 성형해내고 구조물을 만드는데 그게 업계 최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캐비넷하고 이 콘이 재질이 그 제조 방식이 똑같아요. 일단 카본을 하나 굉장히 고압으로 이렇게 그 프레싱을 해서 만드는, 성형해내는 동그란 돔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굴곡을 진 테이퍼를 이렇게 반원형을 지게 한 그런 구조물을 만들려면 이거를 압축을 뭔가를 눌러서 모양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12톤의 압력이 들어간다고 해요. 12,000kg.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앞뒤를 전부 다 그래핀이라는 그 2010년대에 그 노벨상을 받은 그 소재 있죠. 하여튼 그것도 굉장히 화제였습니다만, 그 일반 탄소의 이 인장 강도, 늘어나는 강도랑 압축 강도가 50배에 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꽉 눌러도, 굉장한 힘으로 눌러도 변형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음을 재생하는 그 진동판이 그런 소재로 만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여하튼 그렇게 해서 그래핀을 탄소 소재로 만든 육각 분자 구조로 되어 있는 탄소로 만든 성형한 그 막의 앞뒤로 붙인 그 판을 중간에 그 허니컴 구조로 되어 있는 그 소위 벌집 모양으로 가구 만들 때도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앞뒤로 압력을 줘도 잘 견디게 만든, 하지만 두껍게 만들지 않고 가운데를 빈 공간으로 활용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구조물로 육각형의 허니컴 구조로 만든 그 판을 두 개를 두고서 이렇게 양쪽에 지금 만든 진동판, 그래핀을 앞뒤면을 코팅한 그걸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만든, 이런 구조로 만든 돔의 업계 최초, 스피커 최초라고 해요. 그리고 똑같은 구조로 스피커의 캐비넷 바깥벽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캐비넷은 좀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해서 이 진동판하고 15인치, 11인치하고는 좀 다르게 이 면적도 넓고 전체 곡면을 이렇게 앞뒤로 다 그렇게 좀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허니컴 구조로 접합을 시킨 다음에 오븐으로 한번 굽고 또 한번 최종 그 외장 처리를 하고 열 처리를 하고 이렇게 만든다는 게 좀 다릅니다. 그 측면 벽을 보면 이쪽은 뒤쪽이 완전히 그 반짝거리는 코팅을 한 그런 탄소 막이 이렇게 입혀져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게 이제 탄소 구조로 만든 그 바디 자체를 전체를 그렇게 만들었나 보다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거고요. 앞에 베풀은 원래 그 M 시리즈를 상징하는 이렇게 곡면으로 만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닛들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15인치와 11인치,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6인치 미드레인지, 이걸 전체를 하나로 쭉 뽑았죠. 가운데 덕트 하나 없이. 이게 말씀드린 대로 12톤의 압력으로 이렇게 성형을 한 그런 주조물이기 때문에 일단 음이 앞뒤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서 진동을 해도 이 중간부터 바깥쪽까지 하나도 이렇게 휨 특성이 없게 똑같이 진동을 하게 이렇게 만든, 그래서 가운데 덕트 같은 이렇게 꽃갈 모양으로 만들고 덕트를 이렇게 그 그릴을 덮어 씌우거나 이런 구조를 만들지 않고 하나의 바디로 뽑아낸 이유가 그렇습니다. 가운데 어디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된 거고요. 트위턴, 특히 저 베릴륨 트위터인데 이게 좀 색깔 이렇게 보면 독특한 게 그 다이아몬드로 증착을 했다고, 전문 용어로 이제 증착이라고 하는데, 증착이라는 방식이 좀 어렵죠. 원래는 이렇게 물속에서 이렇게 그 코팅할 입자를 하여튼 소재를 띄운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입혀내는 방식으로 하는 게 증착인데, 증착으로 제가 옛날에 제조를 이렇게 하는, 제가 하는 제조물에서 플라스틱에다가 증착을 해본 바로는 불량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균일하게 덮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다이아몬드를 코팅을 한 증착 방식으로 베릴륨 위에다가 코팅을 한, 베릴륨이나 다이아몬드나 우리가 아는 스피커에 쓸 수 있는 그 고음에 쓰는 최고의 재질들이죠. 그걸 쓴 이유도 똑같아요. 원래 음에 떨림이 오면 전 구간에서 똑같이 균일하게 진동을 해서 정확한 소리를, 떨림이 똑같이 일어나게 그렇게 만든 구조물을 만들려고 그렇게 베릴륨 위에 다이아몬드 코팅까지 한 화려한 호흡한 트위터가 생겨났습니다. 제가 이런 구조를 하고 있고, 안쪽에 브레이싱도 굉장히 독특하죠. 원래 그 모든 체인버가 다 그 미드 베이스, 미드레인지, 그다음에 트위터하고 저기 미드레인지, 그다음에 우퍼, 이게 다 경막으로 다 나눠져 있다는 것도, 그러니까 각각 체인버가 따로 있다는 것도 매지코 특유의 기술이고요. 이 기술이 그대로 A 시리즈, S 시리즈, 특히 A 시리즈에 많이 그대로 테이클 다운이 되어 있다는 것도, A 시리즈 제품들이 낮은 가격으로 원래 M 시리즈의 사운드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라인업이 생겨났다는 그런 흔적도 바로 이 M 시리즈를 보면서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같은 기술이 그대로 내려가 있어요. 이 소리를 들어보면 그렇게 해서 만든 M9의 대역이, 아까 광대역이라고 했잖아요. 낮은 대역이 18Hz, 그 다음에 이 높은 대역은 50kHz까지가 올라갑니다. 늘 이 대역에서는 우리가 자연계에서 혹은 악기에 들을 수 있는 모든 소리는 다 들을 수 있고, 특히 대역으로만 보면 트위터가 이 50kHz, 인간의 가청 대역이 20kHz까지인데 50kHz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 어떤 입체감, 뒤로 오픈된 느낌으로 제가 들린다 그랬잖아요. 귀로 들리는 소리가, 그 뒤로부터는 귀로 들은 소리가 아니라
그 20kHz까지 재생하는 기기와 똑같은 스펙에서 20kHz 넘어가서 이제 40, 50kHz까지 재생을 하는 트위터를 갖춘 똑같은 기기를 비교해 보면 뒤에 공간감으로 나타난다는 것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일단 그래서 이 스피커를 듣는 이유는 6억짜리 스피커 혹은 뭐 3억짜리 스피커하고 다른 2배, 4배가 되는 이 12억짜리 스피커의 그 의미는 이 스피커를 구매할 돈이 있는 어떤 행복한 분은 이 스피커를 들을 때 3억짜리랑 6억짜리랑 뭐가 다른 12억짜리를 집에 놓고 싶어 하겠어요. 자기 시청 공간에 놓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낮은 대역이 18Hz까지 내려가는 굉장히 강한 소리를 내도 왜곡 없이 또렷하게 들리는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을 거 아니에요. 기차 소리를 예를 들어서 빽 냈다. 기차 소리를 완벽하게 누가 녹음을 해서 음원을 담고 있다고 했을 때 기차 소리만큼 막 110dB 넘어가는 소리를 혹은 비행기가 이륙할 때 내는 그 엔진 소리를 그대로 녹음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소리를 그 음량만큼 똑같이 재생할 수 있는 스피커가 과연 있을까요? 그런 소리를 내주는 스피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이제 물론 그런 음악이나 음원이 아닌 어떤 그냥 음파가 내는 자연계의 소리를 내는 거고, 그런 소리를 음악으로 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면에서는 연주장에서 제가 종종 하는 얘기지만 자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듣는 어떤 최고의 연주를 정 가운데서 마치 나를 위해서 연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똑같이 만들어내거나 뭐 하여튼 그보다 못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연주장보다 더 좋은, 녹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지만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스피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은 오케스트라, 그게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마녀 배달부 키키라고 하죠. 저 미야자키 하야오 영화 이제 히사이시 조가 음악을 맡았는데, 히사이시 조가 직접 그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그 연주입니다. 그런 오케스트라를 들어보면 처음에 이 미묘한 작은 소리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음파가 짧은, 전 종종 반짝거린다고 표현하는 그런 음파에 이어서 이렇게 구르릉거리면서 이제 전체 오케스트라가 총주가 밀려오는 그런 느낌. 그게 사실 오디오로 들어서 혹은 연주를 들어서 사람이 이 드라마틱한 느낌을 갖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그런 소리 아주 안정감 있게 낸다는 거. 무엇보다 소리가 크게 갑자기 늘어나도 뭔가 이렇게 뭔가 좀 불안정하다, 내가 듣는 사람이 듣는 내가 불안하다, 이게 아니라 바로 그냥 바로 앞에서 연주를 듣고 있는 듯한, 근데 굉장히 크게 펼쳐지는 이런 느낌. 그게 사실 좋은, 큰 대역이 크고 다이나믹 특성이 좋은, 그리고 왜곡이 없는 스피커를 듣는 그런 재미 아니겠어요? 그런 느낌을 갖는 게 바로 이런 첫 번째 곡이었습니다. 그런 곡, 뭐 그게 브루크너가 됐든, 저희 여러 곡을 들어봤지만 브루크너가 됐든 쇼스타코비치가 됐든 뭐 우리가 자주 듣는 마할러가 됐든 그런 곡들을 한 번도 안 들어봤던 분들도 야, 이 곡을 듣는 재미가 있다. 이 곡이 뭘 표현하는지는 난 모르지만 거기에 있는 소리가 다 들린다. 뭔가 작곡자나 연주자가 표현하고자 했던 게 막 느껴질 듯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대편성 곡을 이런 스피커로 듣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텔리호 같은 그 4플레이에 종종 듣는 계속 똑같은 비트로, 짧은 비트로 쿵쾅 하는 이런 베이스가 섞인 그런 어쿠스틱 소리, 퍼커션 소리, 이런 듣는 재미 아주 호쾌하죠. 오디오적 쾌감이 대단하죠. 아주 밀도감이 단단한, 저는 이제 그게 사실 15인치 유닛, 이 M9의 15인치 유닛은 이렇게 두 개를 붙여놓으니까 사실 크게 이렇게 뭔가 좀 크다는 느낌이 조금 더 있지, 저거 한 개를 어디 다른 스피커에 붙여놓으면 굉장히 커 보이는, 저희가 오디오 스피커에서 볼 수 있는 최대 반경의 유닛이죠. 가끔 16인치 유닛을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15인치도 일반적으로 보기 어려운 구경의 가장 큰 구경의 유닛입니다. 그게 두 개나 붙어 있는데 이 소리가 흔들림 없이 반듯하게 날아오는, 공진이 진짜 거의 하나도 없이 느껴지는, 이 전으로 진동하는 진폭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텔리호 같은 그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소리를, 퍼커션 소리와 베이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곡의 재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피아노도 그래요. 조성진이 연주한 이 핸델의 모음곡 수트, 거기에 그 비장조, 비플랫 장조 모음곡이죠. 거기에 미뉴엣인데
이 피아노를, 이 곡도 여러 시스템에 들어보지만 이 M9 같은 곡에서 독주 악기인데도 피아노도 이렇게 큰 스피커로 듣나? 하지만 소리가 완전히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18Hz까지 내려가면 피아노의 저 제일 낮은 음이 18Hz, 딱 20Hz 거기까지 내려가거든요. 피아노는 음이 하나로 딱 누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건반 악기, 그냥 일반 전자악기가 아니라 누르는 순간 뒤에 하모닉스가 생기는 악기라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낮은 음에서도 하모닉스가 점점 낮은 음일수록, 낮은 건반일수록 그 하모닉스가 좀 더 큰데, 크고 오래 가는데, 그게 동시에 눌렀을 때 그게 느껴지는, 연주자가 그 소리까지도 만들어내려고 사실 연주를 하거든요. 난 여기서 조금 저음에 조금 더 시간을 끌고 페달을 끊을래. 고음은 조금 더 맹징하게 들리게 하려고 내가 손에 약간 힘을 더 줘서 쳤을 때 그 차이가 느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녹음을 잘했다고 하는 전제를 했을 때 조성진의 연주 같은 거는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피아노가 들립니다. 아주 서정적이면서 이 작곡자는 이 곡을 왜 뭘 표현하려고 했고, 조성진이라는 피아니스트는 왜 천재인가, 왜 콩쿠르에서 그렇게 큰 상을 받고 전 세계에서 그렇게 뛰어난 연주를 하러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이렇게 뛰어난 녹음을 남겼고, 그 연주에서 뭘 표현하고자 했는지 이런 게 느껴질 듯한 게 바로 이런 광대역 그리고 정확한 다이나믹을 가진 스피커가 낼 수 있는 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셀린 디온의 비지스 에릭입도 등장하지만, 셀린 디온이 물론 이모탈리티 같은 그런 곡 하이파이로 듣나 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소리가 다르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대역이 넓어지고 다이나믹, 그 다음에 왜곡 특성이 적은 채로 셀린 디온 같은 가수의 목소리, 주로 여기서 보면은 요 가운데 칸에 있는 소리에서 대부분 소리가 나죠. 셀린 디온의 목소리는 하이톤이니까. 근데 그 소리 자체가 자극적이지 않고, 셀린 디온 목소리 지금 이모탈리티를 재생하면 귀가 좀 피곤한 시스템도 고가 시스템 중에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굉장히 소리가 선명하고 아주 예리하게 오면서도 귀가 아프지 않은, 피곤한 느낌이 주지 않는 그런 아주 선명함, 그리고 안 들리던 어딘가에 그보다 낮은 대역에 있는 어떤 소리들도 같이 이렇게 앰비언스처럼 들려오는 그런 느낌, 그게 M9을 듣는 재미와 의미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또 10억이 넘는 최고가 시스템, 지금 이보다 비싼 스피커가 뭐 이렇게 여러 개를 붙여놓은 건 많은데 단일 원바디 스피커로 그런 스피커가 없지요, 아마. 하여튼 그 정도의 가격도 가격이지만 그 정도의 많은 기술력이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으로 저희가 오늘 또 시청을 해봤습니다. 이 스피커의 의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넓은 대역, 우리가 녹음으로 들을 수 있는 낮은 음부터 최고 높은 음까지를 다 들리게 하는, 그리고 뒤쪽 공간에 입체적으로 원래 음원에 담겨있는 그 정보량이 그대로 나타나게 하는 그런 스피커. 그 다음에 큰 소리를 내도 전혀 소리가 우리 흔하게 하는 말로 이렇게 소리가 째지거나 막 물리 벙벙거리거나 이런 느낌을 거의 가질 수 없는, 그렇게도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스피커 시스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탄소 나노튜브를 3중 구조로 만든 캐비넷, 그렇게 해서 3중 구조로 만든 유닛, 베릴륨에 다이아몬드 코팅을 한, 그 다음에 외장 액티브, MXO라는 외장 액티브 크로스오버를 갖춘 최고 설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매지코의 M9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